11번 어느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요렇게 생겼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무엇이냐? 자, 얘를 뭐라 그러냐면 쌍봉 분포라고 합니다. 봉우리가 몇 개야? 두 개 있잖아. 그래서 쌍으로 있다 해서 쌍봉 분포라고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모르셔도 되고 요 분포 모양 갖고 이 각각의 값들을 어떻게 찾는지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평균은 0이냐, 중앙값은 0이냐, 니은. 자, 요거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요 분포 모양을 보니까 얘는 뭐야? 0에 대해서 0이 여기 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야? 좌우 대칭이죠. 자, 우리가 아는 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놈 누구 있어? 표준 정규분포도 0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다음에 또 T분포도 0에 대해서 대칭이죠. 자, 얘네들은 다 성질이 뭐야? 평균이랑 중앙값이 같습니다. 평균 가운데 찾는 거잖아. 근데 양쪽 0보다 작은 쪽도 똑같고 0보다 큰 쪽도 똑같아. 그럼 평균 내면 0 나오는 거 맞겠죠. 그다음 중앙값도 뭐야? 가운데 찾는 거잖아. 0보다 작은 것도 50% 있고 큰 것도 이쪽에 50% 있어. 그럼 당연히 중앙값도 0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도 0, 중앙값도 0이라는 설명 맞게 됩니다. 왜? 0에 대해서 보니까 대칭이니까 여기 적혀 있죠.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러니까 평균도 0, 중앙값도 0 나온다라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디귿 최빈값의 절대값은 중앙값보다 크니 요 분포 모양 봤을 때 최빈값 모드라고 하는데 최빈값 어떻게 찾아? 최빈값은 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 가장 위로 솟아있는 부분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최빈값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요 분포 봤을 때 최빈값 어디야? 여기랑 여기가 되죠. 근데 그거에 뭘 구하래? 절대값을 구하래. 그럼 여기 마이너스 쪽에 있는 놈도 절대값 취하면 어디가 돼? 얘랑 똑같은 값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중앙값은 몇이야?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빈값의 절대값은 0보다는 뭐에?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정규분포나 T분포는 이렇게 생겼잖아. 0일 때가 최고 높잖아. 그래서 얘는 평균이랑 중앙값이랑 최빈값이 모두 같아집니다. 근데 대신에 이 쌍봉분포 어떻게 돼 있어? 0일 때가 오히려 확률값 나올 때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평균이랑 중앙값인 거는 맞는데 최빈값은 이때랑 이때여서 최빈값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들 분포 모양 보고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만 했다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2번 풀겠습니다. 20대 남자의 몸무게는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8이래. 모표준 편차, 모분산을 지금 알고 있죠. 그리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또 따르고 있대. 그럼 표본 평균 당연히 뭘 따라? 정규 분포 따르게 된다고. 이 지역에서 이미 추출한 20대 남자 64명, N이 지금 64래죠. 그거의 평균 몸무게가 66이래. 바X가 지금 66이란 소리죠. 자, 이랬을 때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 어떻게 구하냐? 자, 요렇게 구하는 거죠. 바X 플러스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렇게 해서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바엑스가 몇이야? 66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써야 되는데 95% 신뢰 구간에서 구해야 되니까 우린 뭐 해야 돼? Z 0.025 값 써야죠. 그럼 단하고 봐주시면은 0.025 되게 해주는 값이 지금 몇이야? 1.96이죠. 그래서 1.96 곱하기 64명에다가 루트 씌웠으니까 8이 되고 시그마가 지금 몇이래? 모표준 편차가 8이래. 그럼 요렇게 약분되니까 66에서 1.96 한 번 더하고 1.96 한 번 빼주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 쪽만 살펴보면 몇이 나와야 돼? 67.96이 나와줘야죠. 그럼 67.96인 거 누구야? 1번이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야? 매우 쉬운 문제였죠. 우리가 모평균의 신뢰 구간 구하는 공식만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계셨으면은 그냥 대입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도 풀다 보면은 95% 신뢰 구간 구할 때는 1.96 값 쓴다. 90% 신뢰 구간 구하라는 거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때는 1.645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도 뭐 외워주셔서 바로 푼다면은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번 풀어보겠습니다. 설명 변수가 두 개인 다중회귀 분석을 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최소제곱법으로 구한 분산 분석표의 F값 요게 뭐야?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하는 F값이죠. 모형 유의성 검정하는 거라고. 그거의 P값이 0.05보다 작대. P값이 작아. 그럼 뭐야? 귀무가설 기각이죠. 뭐 한 거야? 유의한 경우죠. 그랬을 때 유의 수준 5%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을 수식으로 제대로 쓴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죠. 자, 다중회귀 분석에서 귀무가설이 뭐야?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을 하잖아. 모형이 의미가 있냐 없냐를 검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귀무가설은 뭐야? 모형이 의미가 없다라고. 왜냐하면 대립가설이 유의하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뭐야? 유의하지 않다가 나오겠죠. 자, 회귀 분석은 목적이 뭐야? 요 설명 변수들을 이용해서 y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뭐 하는 거야? 예측하는 게 그게 회귀 모형의 목적이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 부분이 없어. 설명 변수로 y를 설명하지 못해. 자, 그럼 뭐야? 회귀 모형이 그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기울기 값들 베타 1과 베타 2가 둘 다 뭐면 0이면 x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이 회귀 분석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x로 y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x가 어차피 쓸모가 없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회귀 분석이 되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의 귀무가설은 기울기가 0이다가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의 귀무가설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럼 대립가설은 뭐야? 귀무가설의 반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H0가 아닌 경우다. 둘 다 0이다의 반대말이 뭘까? not H0니까 요거의 반대말이잖아. 둘 다 0이다의 반대말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니까 베타1도 0이 아니고 베타2도 0이 아니면 당연히 이게 둘 다 0이다의 반대말이 되겠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베타1이 0이더라도 베타2가 0이 아니면 베타2가 0이 아니면 그래도 이 부분이 살아있는 거 아니야. 여기 x2 부분은 뭐에? 살아남아 있게 되죠. 자, 그랬을 때는 얘로 요 y값 예측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럼 회귀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어진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0이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타2가 0이더라도 베타1이 0이 아니면은 당연히 요 귀무가설의 반대인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줄에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베타1이 0이 아니거나 베타2가 0이 아니면 된다고. 물론 둘 다 0이 아니어도 되는데 적어도 하나만 0이 아니면 된다고.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뭐에? 하나만 일단 성립하면은 그게 대립가설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 사이를 뭘로 연결해야 돼? 또는으로 연결해 줘야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은 왜 안 되는 거야? 이고잖아. 이고는 요 경우만 말하는 거야.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요 경우만 말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에서 대립가설은 뭐야? 이렇게 세 경우. 만약 설명문수가 두 개이면은 요 세 경우가 다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또는으로 연결해서 적어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3번, 4번은 당연히 안 돼요. 어차피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에서는 Y절편 관심 없다고. 그렇죠? Y절편이 있든가 없든가 어차피 우리가 X가 Y를 잘 설명하냐를 지금 검정하는 거기 때문에 Y절편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에도 Y절편 들어가 있지 않죠. 자, 요런 식으로 다중회귀 분석의 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잘 기억하고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9급에서는 다중회귀 분석 출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뭐해? 이제는 출제하겠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2년부터 무슨 과목? 필수 과목이 되었다. 자, 필수 과목은 뭐가 필요해? 변별이 필요하다. 시험을 많이 보니까 변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변별을 어떻게 낼 거다? 그동안 9급에서 출제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공부했던 부분들을 출제할 거다. 그럼 좀 변별이 되겠죠. 소홀히 한 사람들은 걸러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하셔야 되고, 요 다중회귀문서 어디서 많이 나왔어? 7급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급 기출도 풀어줘라 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급 문제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귀무가설만 외우고 대립가설은 그냥 H0가 아니지 라고만 외우셨던 분들도 요 문제를 통해서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잘 기억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번 풀겠습니다. x의 분산 알려주고 요런 값 알려줬을 때 x의 평균 구해보라라는 문제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바로 써주시면은, 자, 첫 번째 거 일단 분산부터 적어주시면 3x 플러스 9의 분산은 어떻게 돼? 9분산이 되죠. 요 앞에가 제곱돼서 앞으로 튀어나가고 더해진 부분은 분산에 영향 끼치지 않는다고. 그 값이 지금 36이래. 그럼 따라서 분산은 몇이야? 지금 4라는 소리죠. 분산은 우리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값이 지금 4고 여기 부분 전개해 주시면 어떻게 돼? 제곱의 평균 더하기 평균 이렇게 된 값이 지금 10이란 소리죠. 자,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A, 평균을 만약에 B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A 빼기 B제곱은 4고
A 더하기 B는 11에. 자, 그랬을 때 무슨 값 구하래? B 값 구해보랍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요거는 뭐 해야 돼?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A는 10-B잖아. 그래서 10-B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B에 대한 뭘 풀어야 돼? 2차 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2차 방정식 풀 수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뭐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해서 푸시면은 정답 찾을 수가 있고, 저는 한 가지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뭐냐? 우리 시험은 뭐야? 객관식이잖아. 그러니까 B가 1, 2, 3, 4 중에 무조건 하나인 경우야. 그래서 이거를 뭐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야. 자, 만약에 B가 1이라고 쳐봐. B가 1이야. 그럼 A는 몇이야? 9란 소리죠. 그래서 9 빼기 1 하면은 4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럼 1번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평균이 2라고 쳐. 그럼 A는 몇이야 지금? 8이죠. 그럼 8 빼기 2를 제곱하면 몇이야? 4죠. 그럼 8 빼기 4 하면 4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8 빼기 4 하면은 4 나오잖아. 그럼 여기도 성립하고 여기도 성립하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되냐? 진짜 해보시면 돼. 3 넣어봐. 그럼 3이고 여기 7이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7 빼기 3의 제곱하면 몇이야? 9잖아. 그럼 벌써 이미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2차 방정식 푸는 거다.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10-B-B 제곱은 4입니다. 그래서 다 넘겨주면 B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B 적고 3이 적고 풀마 적어서 B 플러스 3, B 마이너스 2에서 B는 마이너스 3 또는 2입니다. 근데 평균이 지금 뭐해? 0보다 크대잖아. 그러니까 2만 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원래 찾아주시는 문제였다고. 원래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해서 푸는 건데 더 간단하게 풀려면은 우리 시험이 뭐다? 객관식이다를 잘 이용해서 뭐 해봐? 대입해서 푸셔라. 그렇죠. 대입해서 푸는 것도 더 우리 어차피 시험이 주관식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풀이라고. 그래서 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푸는 것도 여러분들이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풀든 기존에 많이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인 두 모집단 1과 2가 있대. 그때 확률 분포를 알려줬습니다. 모집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모집단에서 100개의 확률 변수를 뽑아서 평균 낸 거를 이렇게 표현할 때 x1바 더하기 x2바의 분포는 무엇이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다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x1바도 정규 분포 따르고 x2바도 정규 분포 따르고 둘이 지금 뭐니까 독립이니까 둘이 더한 게 당연히 정규 분포 따르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냈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스타일의 문제 처음 봤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는 있다고. 자, 그래서 하나하나 x1바부터 일단 무슨 분포 따르는지를 구해보는 겁니다. 자, x1바가 정규분포 따를 건데 표본 평균은 언제 정규분포를 따라? 첫 번째, 모집단이 정규분포이거나 두 번째, 표본 크기가 충분히 커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분포 따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모집단을 알려줬어. 이미 알려줬는데 얘가 정규분포는 아니잖아. 그래서 1번은 안 되고. 근데 표본 크기가 지금 100이잖아. 우리가 통계학에서 n이 충분히 크다는 몇 이상? 30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한다고. 그럼 100은 뭐 한 거야? 충분히 큰 거죠. 따라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요 2번이 성립해서 오케이, x1 바가 정규분포 따르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뭐가 중요해? 평균과 분산이 중요하죠. 얘도 정규분포 따르고 얘도 정규분포 따르니까 둘이 더한 게 정규분포 따르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어. 근데 지금 각각의 보기를 보면 뭐가 달라? 평균과 분산이 다르잖아. 그럼 결국 얘네의 뭘 구해야 돼? 평균과 분산을 구해줘야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야? 모평균이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모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자, 그래서 모집단을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모평균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집단 1부터 일단 먼저 구해 주시면은 모집단 1은 0일 때 확률이 3분의 2, 1일 때 확률이 3분의 1이고 2일 때의 확률은 없대. 자, 그럼 평균 구해 주시면 이렇게 값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 주시면 되잖아. 그래서 1일 때만 곱한 값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 됩니다. 찾아줄 수 있죠. 자, 이제 모분산을 구해 주시면 모분산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하잖아. 그래서 2일 때 값은 어차피 확률 값이 없으니까 필요가 없고 0이랑 1일 때의 값들을 제곱해 주시면 0, 1 그대로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걸 이용해서 또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은 몇이 나와?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평균이 아까 3분의 1이었는데 그거 제곱하면 몇이야? 9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요 앞이 9분의 3이니까 9분의 3에서 9분의 1 빼면 몇이야? 9분의 2가 되죠.
그래서 다시 적어 주시면은 x1은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이 모평균이니까 3분의 1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제곱이 지금 9분의 2고 n은 지금 100이잖아.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분수 풀어 주시면은 900분의 2인 분산을 따르고 있구나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은 방식으로 x2도 정규분포 따르는데 이때의 평균과 분산 구해 주셔야죠. 자, 그래서 x2의 평균 구하면은 요렇게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되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가 돼서 3분의 5가 되겠죠. 모평균이. 자, 이제 분산 구하려고 보니까 제곱해서 제곱의 평균부터 일단 먼저 구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제곱하면 1이고 얘는 제곱하면 4잖아. 그래서 평균 구하면 요렇게 둘이 곱하면 3분의 1 더하기 요렇게 둘이 곱하면 3분의 8이 되고 빼기 평균의 제곱 한번 빼줘야죠. 그래서 9분의 25 한번 빼주셔야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야? 3분의 1 더하기 3분의 8 하면은 3분의 9니까 3이 됩니다. 3은 몇이야? 9분의 27이잖아. 그래서 빼면은 9분의 2가 되죠. 모집단 1에서도 분산이 9분의 2였는데 모집단 2에서도 분산이 뭐야? 9분의 2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할 거니까 얘도 분산이 900분의 2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x1은 지금 요런 분포 따르고 x2는 지금 요런 분포 따르는데 둘이 지금 뭐야? 서로 독립인 상황이니까 둘이 더한 값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니까 둘이 더한 변수도 당연히 뭘 따라? 정규 분포 따르고 평균은 둘이 뭐 해주면 돼? 더해 주시면 되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5 하면 몇이야? 3분의 6이니까 3분의 6은 몇이야? 2죠. 그렇기 때문에 2가 평균이 2인 분포가 되는 거고 자, 분산은 둘이 뭐 해주면 돼? 독립이니까 그냥 두 분산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몇이야? 900분의 4가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당연히 쉽지 않다고 조금 난이도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통계학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지 풀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 어떻게 풀었냐? 다시 모집단 이미 알려줘 놨다고.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의 분포는 무엇이냐 찾는 문제였다고. 그래서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 따르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어. 왜 n이 충분히 크니까 중심국한 정리에 의해서 따르는 건 알겠어. 그럼 그때 평균과 분산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뭐 했어? 모집단을 알려줘 놨잖아. 그럼 요 값을 이용해서 모평균 찾고 요 값을 이용해서 모분산 찾은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대로 모평균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가 돼? n분의 모분산이 된다고. 그래서 구했던 모분산에다가 n으로만 나눠주시면은 각각의 표본 평균에 뭘 찾을 수 있어? 분포를 찾을 수가 있게 되죠. 평균과 분산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고. 자, 그리고 독립이니까 둘이 더한 것도 여전히 정규분포 오케이, 평균끼리 더한 거 오케이, 분산끼리 더한 거 오케이 해서 요렇게 해서 찾아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 알면은 바로 풀어서 금방금방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요런 스타일로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처음 보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데만 보통 30초에서 1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는 법을 알았으면 또 다행인데 이러고도 또 안 떠오를 수도 있다고. 그럼 요 문제는 당연히 못 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2년 9급부터는 뭐라고? 22년 9급부터는 우리가 이제 필수 과목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뭐에?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통계학을 좀 알고 꼼꼼히 공부하고 통계학적 생각을 해줘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뭐 한다고? 출제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 정말 뭐 좋은 문제입니다.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그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22년 9급에서 여기서 처음으로 요런 사고 과정을 거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좋은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다시 나만이 아는 언어, 나의 통계학적 언어로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보고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